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 와이드 임동서입니다. 6월 20일 수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방송 지상파 DMB 채널 유원으로도 함께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 전일 코스피 지수가 스페인 10년물 국채금리 상승이라는 악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의 매수세에 힘입어서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자, 간밤에 들려온 뉴욕과 유럽 증시는요, 미국 FOMC 회의에서 이 추가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으로 일제히 비교적 큰 폭으로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그 따뜻한 열기가 우리 증시에까지 그대로 전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오늘도 출발 증시와이드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 현명하고 또 정확한 투자 전략을 짜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된 내용들은요. 여의도 리포트 솔로몬 투자증권 주대영 대리와 함께 미국 FOMC 회의의 결과를 예상해보고 전략을 함께 세워봅니다. 업종 스캐닝, 주요 업종과 종목들의 흐름을 실시간으로 낱낱이 살펴보고 효과적인 대응 전략을 세웁니다. 네, 시초가를 통해서 오늘장 공략주를 찾아보는 강정원의 3% 공략주 시작하겠습니다. 강정원 전문가 화상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국내 전일장과 뉴욕 증시 상황부터 볼까요? 네, 국내 전일시장 그리스 총선 이후에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만 어제는 0.06포인트 상승한 1991.77포인트 마감하면서 보합권으로 마감하였습니다. 미국 그리스 불확 실성이 좀 해소됐고 미국 주택 경기 지표도 호조세를 보였습니다만 스페인 우려가 부각되면서 좀 조정을 받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는데요.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시장 일단은 양호한 조정 패턴의 모습을 보였다. 결론적으로 그렇게 말씀드리겠고, 코스닥 지수가 3.1포인트 상승한 478.36포인트에 마감을 했습니다. 외국인 기관 동반 매수에 나서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업종을 살펴보면 외국인은 거래소에서 현대차와 삼성전자, 현대모비스, LG전자, SK하이닉스를 순매수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코스닥에서는 HT시스템과 덕산아이메탈, 셀트리온, SL, 내일유업을 순매수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기관은 코스피에서 OCI, 기아차, 엑스포트, 그리고 만도, KB금융을 순매수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코스닥에서는 SM과 다음, YG엔터테인먼트, 성우하이텍, 서울반도체를 순매수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새로 끝난 미국 시장은 5주일 만에 좀 최고치를 나타내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전체적으로 FOMC 정례회의가 지금 시작됐고요. 경기 부양책이 나올 것이라는 기대감, 그리고 스페인도 이 국채 발행에 성공한 부분, 이런 부분들까지 같이 이제 좀 연결되면서 일단 긍정적인 어떤 모습을 좀 보였고, 다우지수는 소폭 상승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95.51포인트 상승한 12,837.33포인트 마감을 했고요. S&P 500 지수도 13.2포인트 상승한 1,357.98포인트에 마감을 했습니다. 나스닥도 34.4포인트 상승한 2,929.76포인트로 마감하면서 일단 지금 연방준비제도위원회가 내일 마무리되는 FOMC 회의에서 유로존 위기 지속과 더불어서 미국의 경제지표 둔화를 이유로 일단 경기 부양책을 내놓을 것이라는 기대감, 이런 부분들이 좀 크게 작용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전체적으로 5% 스티프에 연장될 것이라는 어떤 그런 전망치가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유가도 소폭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전체적으로 어제 미국 시장 긍정적일 것 같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자, 어제는 액토즈 소프트를 말씀을 하셨거든요. 요즘 활약이 정말 대단하십니다. 어제 액토즈 소프트 그냥 딱 추천하시자마자 또 급등을 해가지고 따라서 이 추종 매매를 하신 우리 투자자분들께 상당히 큰 수익을 안겨주고 계시는데요. 먼저 감사 말씀드리고요. 자, 먼저 액토즈 소프트 어떻게 좀 해볼까요? 액토즈 소프트가 제가 어제 시작 포인트 말씀드릴 때 PER 올해 전망치 대비해서 40배 수준이다라고 말씀드린 바 있는데 이전 3년 평균 PER이 50배였습니다. 근데 어제 리포트가 상당히 좋은 실적 전망치를 내놨습니다. 지금 적정 밸류에이션을 제시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중국에 대한 어떤 게임 모멘텀들 이런 것들은 좀 부각되면서 일단은 계속적으로 강세를 보일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좀 있을 수 있겠다 이런 판단이 해지고요. 역시 실적 전망치는 우리가 실적은 매우 이제 확인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 일단은 제가 제시한 3% 이상의 목표가 충분히 도달했던 상황이고 혹시 갖고 계신 분이 없겠지만 갖고 계신 분이라면 오늘 정도는 일단 차익실을 하고 다시 한번 어떤 조정 패턴을 보이느냐 그거에 따라서 매수 관점을 좀 다시 잡는 게 필요하겠다.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그 후속타, 오늘의 관심 종목은요? 네, 오늘 역시 또 게임주가 또 공교롭게 준비를 했는데요. 게임비를 오늘 시초가 공략주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게임비는 휴대폰과 태블릿 PC, 이런 PC 등의 모바일 기기를 이용한 역시 게임 서비스 제공업체고요. 해외 애플 앱스토어에서
RPG 장르, 롤플레잉 게임 장르를 석권하고 있는 그런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난해 에어 펭귄에 이어서 올해는 카트노워즈가 주요 수익권에 추가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 지배력이 확대되고 있는 그런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투자 포인트는 세 가지 두시는데요. 첫 번째는 해외 시장의 급성장세를 들 수 있습니다. 지난해 해외 매출액은 전년 대비해서 47% 증가를 했고요. 올해 1분기에도 해외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37% 증가한 65억을 달성을 했습니다. 이처럼 그 동사의 해외 매출의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게 역시 이제 스마트폰 보급 확대에 따른 글로벌 모바일 게임 시장이 고성장 단계에 진입한 상황이고요. 최근에 게임들 강세를 보이고 있는 부분도 그런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게임비는 국내 그 1위의 모바일 게임 사고요. 이 퍼블리셔면서 이 과거의 일반폰 게임 시장에서 가지고 있는 경쟁력을 바탕으로 해서 이 스마트폰 시대를 좀 선도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미국과 일본, 또 중국 시장에 진출하면서 새로운 시장을 좀 개척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미국 시장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4배 이상 증가했고 일본도 10배 이상 증가하면서 이 해외 매출의 그 성장을 주도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싱가포르가 사우디아라비아, 인도, 유럽 이런 각국 여러 나라에서 동시에 게임이 팔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이제 해외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입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이 시장 선점 효과가 발생되고 있고 또 이제 기존 게임들을 기반으로 해서 이 마케팅도 아주 활발하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신규 게임의 성공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고요. 최근에는 부분 유료 매출 비중이 90%를 상회하고 하면서 사업 안정성에도 아주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신규 게임 출시 하반기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 올해 그 신규 게임 출시가 이제 하반기부터 더 본격적으로 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1, 4분기에 6개의 신규 게임을 출시했다면 2, 4분기는 16개, 그리고 하반기로 갈수록 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전체적으로 40개 이상의 신규 게임 출시가 예상되어 있습니다. 지난해 대비해서 2배 이상 신규 게임 출시를 전망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부분들이 게임비의 추가 상승과 더불어서 추가 상승 여력이 좀 있는 그런 여지가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실적 호전과 저평가 말씀을 주시는데요. 올해 매출액과 영업이익, 순이익이 각각 70% 이상, 순이익은 60% 이상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예상 EPS가 4,077원이고 내년도까지는 30% 이상 영업이익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게임 업종 평균 피 한 25배 정도 적용해서 12만 원대의 적정 밸류에이션을 참고하시고요. 한 시점, 최근 고점 때문에 오늘 단기적으로 한번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된 것 같아서 오늘 시가 공략주로 게임비를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가격대에 대해서 다시 한 번만 좀 짚어주시고요.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오늘 역시 시초가 제시해드리겠고요. 지금 수폭 약보합으로 출발할 것 같습니다만 시초가 제시해드리겠고 시초가 대 3% 이상 목표가로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손절가는 91,000원 하위시에 손절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요즘 연일 연전연승 거두고 계시는 강정원 전문가님의 추천 종목이라서 더욱더 기대가 갑니다. 오늘 잘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동시효과 상황 살펴보고 두 분의 또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네, 지금 미국 증시 그리고 유럽 증시가 어제 상당히 강세를 보였죠. 그 영향을 받아서인지 우리 증시도 현재 상승으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좀 1% 이상의 좀 강한 상승세로 출발했으면 좋겠는데 0.68%가 상승한 12.9포인트 상승해서 1904포인트, 1900선을 재탈환했다는데 일단 의미 부여를 하고 싶고요. 코스닥은 482포인트입니다. 전일 대비 4.44포인트, 444네요. 하여튼 양시장이 모두 비교적 좋은 모습으로 출발하고 있기 때문에 기분은 좋습니다. 포스코가 조금 전까지만 5% 정도의 하락 모습을 보이더니 지금 현재 보합으로 돌아섰고요. 삼성전자, 현대차 등등 0.5% 내외, 기아차와 현대모비스, 현대중공업 등 상당히 굵직굵직한 종목들이 1% 안팎의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업종과 종목에 상관없이 거의 골고루 상승하고 있고요. 코스닥 역시 거의 전 종목이 골고루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양시장 모두 좋은 흐름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일부 순서 이끌어갈 두 분의 전문가를 소개를 해드립니다. 황규섭 전문가, 로즈스탁의 이경일 팀장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양시장 출발 상황 보겠습니다. 먼저 황규섭 전문가께서 코스피 수급 상황과 출발 상황 짚어주십시오.
네, 오늘 코스피 역시 예상했던 대로 전일 미국 증시와 더불어 훈풍을 맞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생각보다는 그렇게 크지 않은 모습입니다. 지금 미국 선물 자체가 약보합선으로 돌아섰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전에 있었던 호재는 크게 두 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 가지는 FOMC 회의에서 뭔가 기대감이 있을 것이다라는 것과 한 가지는 G20에서 IMF에 추가 출연을 하기로 했죠. 우리나라도 150억 달러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조성된 4,600억 달러 정도가 이제 유럽 은행에서 연계를 통해서 지급 준비를 하고 거기에 쓰여진다고 하는데 그 부분으로 인해서 지금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 16포인트 상승한 0.87% 상승하고 있는데 1900선을 돌파했다는 것 자체가 되게 큰 의의를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포인트로 잡으신다고 하면 1900을 지켜주느냐, 거기서 강하게 돌파하지는 못하더라도 1900을 장중 또는 장종가에 이탈하지 않는 것을 투자 포인트로 잡아보실 수 있겠습니다. 수급 동향 보시면은 현재 지금 거래소 외국인이 39억, 기관이 53억 정도 사고 있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 기관은 좀 팔았죠. 기관이 순환매가 좀 들어온 것 같은데 개인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1850선 위에서는 계속 팔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개인분들도 지금 좀 따라붙기보다는 조금 더 기다려 보셨다가 내일 큰 호재가 나오지 않더라도 크게 장이 떠 밀리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수급 자체가 약간 꼬일 수는 있기 때문에 기관과 외국인 수급 동향 잘 보시면서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거래소 상황 살펴봤고요. 코스닥 출발 상황은 이경일 팀장께서요. 예, 어제 코스닥 외인하고 기관이 이제 순매수를 돌아서면서 그 강한 상승세를 코스피와 달리 상승세를 많이 보여줬는데요. 오늘 또한 외인이 지금 마이너스 1억 원 정도 매도를 지금 보이고 있지만 앞으로 이제 장 내에 이제 매수세를 순매수를 보일 거면서 이제 코스닥 강한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리고 기관의 경우 4억 원 정도 순매수를 보이고 있고 코스닥 개인의 경우 2억 원 정도의 순매수세를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0.98% 오른 483.03포인트를 보이고 있고요. 투자 매매별 업종별 투자자 보겠습니다. 개인의 경우 코스닥의 경우 코스닥 IT 종합이나 제조, IT 하드웨어, 종이 목재, 유통, 섬유의료, 금융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고요.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약, 기타 서비스, 비금속, 화학, 금속, 방송 서비스, 디지털 콘텐츠, 인터넷, 일반 전기전자에 대해서 이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관의 경우 제조와 운송 장비 부품 그리고 코스닥 스몰갭 쪽으로 이제 많은 이제 매수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금 IT 부품주나 그리고 이제 자동차 부품 운송 부품주에 대해서 이제 많이 이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그런 이제 업종 순환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앞으로도 이제 코스닥을 보실 때는 부품주 갤럭시 S3에 대한 부품주와 삼성전자의 부품주 그리고 자동차 현대기아차에 납품이 들어가는 부품주에 대해서 이제 앞두고 이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강세장으로 출발한 양시장 출발 상황을 알아봤고요. 계속해서 외환과 채권시장 동향입니다. 한양증권 리서치센터 전소영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외환시장부터 정리해 주십시오. 네, 오늘 달러 환율 전일 대비 3원 30전 하락한 1153원에 거래가 시작되면서 1150원대 초반까지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FOMC에서는 사실 이제 경기 부양책 기대감이 시장에는 남아있는 상황이지만 실제로는 FOMC에서 시장을 놀라야 할 만한 그런 빅 이벤트는 없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하지만 그것보다도 시장에서 주목했던 것은 유로존에서 부실채권을 매입하는 것에 대해서 독일이 허용할 수 있다라는 이런 기대감이 나타났던 것이 유로화의 상승을 견인했고 이런 것들이 오늘 달러 환율의 하락에 일조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에 독일 경제 지표는 악화 중인데요. 이런 것들로 봤을 때 유로존 전반에 경기 침체가 진행 중이라는 것을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독일도 대부분의 이제 수출 물량들을 유로존 내에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유로존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어느 정도 이번 부실채권 매입에 대해서 승인할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그 보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신빙성이 크지 않기 때문에 조금 더 뉴스 플로우를 확인할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오늘 달러 환율 같은 경우는 강세가 지속이 되고 있긴 하지만 좀 불안한 모습입니다. 아직까지 역외 시장도 그렇고 국내 투자 계정도 그렇고 좀 포지션 구축하는 물량들은 좀 적고 단기적으로 딜링하는 세력들이 좀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외국인이 어제와 그저께 이어서 3일째 주식을 순매수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런 것들은 수급상에 숏재료로 작용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시면서 1150원대 오늘은 초중반의 흐름 예상됩니다. 네, 자 계속해서 채권 시장의 흐름은 어떻습니까? 네, 외국인이 국채 선물과 우리나라 채권을 계속해서 매수하면서 금리가 쉽게 오르지 않는, 약세를 보이지 않는 그런 장세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매일매일 장세를 들여다볼 경우에는 증시에 연동되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좀 시장의 유동성이 풍부하기 때문에 밀리면 사자 심리가 강하기 때문에 금리의 상단을 제한하는 그런 모멘텀들이 좀 상당한 상황입니다. 일단 앞서 언급드렸듯이 FOMC에 있어서는 좀 큰 기대는 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따라서 채권 금리는 변동성이 크지 않은 장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채 선물은 기술적으로는 20일 입형을 하회할 경우에 외국인이 어떤 포지션으로 나올지 좀 주목하실 필요 있어 보입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외환과 채권 시장의 흐름을 정리해봤습니다. 전소영 연구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여의도 리포트 이어갑니다. 김보람 아나운서입니다. 안녕하세요. 여의도 리포트의 김보람입니다. 미국의 FOMC 추가 경기 부양책 기대감으로 오늘 1900위에서 출발했는데요. 각 증권사들은 어떠한 시장 전망을 내놓고 있는지 이 시각 증권사 리포트 확인합니다. 먼저 삼성증권입니다. 독일은 언제쯤 입장을 바꿀 것인가 독일의 입장 변화에 주목해보고요. 우리투자증권은 유럽 사태에 대한 시장의 반응이 달라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신한금융투자는 시차, 시각의 차이와 시간의 차이로 현재 시장을 분석해봅니다. 하나대투증권은 FOMC 그리고 달러의 반응과 섹터 전략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요. 솔로몬투자증권 마찬가지로 FOMC에 대한 얘기를 해봅니다. 이 가운데 삼성증권부터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스페인 은행들의 4월 부실 여신이 확대되면서 유로존 위기감이 다시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에 미국과 중국은 시장 친화적 정책으로 글로벌 성장 둔화에 대응하고 있으며 유로존 제1경제대국인 독일도 유로존 재정 우려 확대에 따른 경기 둔화 방지를 위해 정책 입장을 변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국내 증시는 단기 안도랠리 차원에서 1900 중반까지의 제한된 반등에 초점을 둘 필요가 있으며 실적에 대한 신뢰가 높은 IT 자동차와 낙폭과대 경기 민감 업종을 고르게 담는 전략을 추천했습니다. 다음은 우리투자증권입니다. 그리스에 이어 스페인, 이탈리아 부실 문제가 불거지고 있지만 주목되는 부분은 지난 5월과 달리 유럽 사태에 대한 투자자들의 동요나 민감도가 크게 잦아들고 있다는 점입니다. 6월 글로벌 회의를 통해 해결안이 도출될 것이란 심리가 안전판 역할을 하기 때문인데요. 구체적인 방안이 나오긴 어렵겠지만 주요국들의 해결 의지를 강화할 수 있는 여건이라는 점을 볼 때 결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감안하면 당분간 변동성을 활용한 트레이딩 전략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음은 신한금융투자입니다. 현재 시장은 정책 이벤트를 전후한 확인 심리로 거래량이 급감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독일과 독일 이외의 유럽, 미국 이렇게 정책 주체들 간의 시각 차이, 그리고 실물 경기 부양의 시간 차이 이렇게 두 시차를 해소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분석했는데요. 정책 당국들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면서 시장 안정을 유도하는 메시지를 제시하지만 정책 이견을 좁히기 위해선 시간이 걸릴 것이며 따라서 국내 증시는 계단식 상승을 시도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에 따라 매수 시점을 분산하는 트레이딩이 적절하며 업종으로는 IT 자동차 부품주와 철강 화학 대형주를 트레이딩 관심에 두는 전략을 유지했습니다. 이어서 하나대투증권입니다. 이번 FOMC에서 정책적인 대응이 제시될 경우 그동안의 달러 강세를 진정시키거나 약세로 반전시킬 가능성은 있지만
직접적으로 유동성을 푸는 상황이 아닐 경우라면 강도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FOMC 이후 달러 약세가 제한적이라면 자본주의 반등도 제한적일 것이기 때문에 소비재 섹터가 유리하다고 평가했습니다. 네, 마지막 솔로몬 투자증권 리포트 내용은 주대영 대리 통해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앞서 미국도 오늘 국내 증시 출발도 FOMC 추가 부양책 기대감으로 오르고 있는데요. 자세한 분석 부탁드립니다. 네, FOMC에 쏠린 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G20의 공조 확인하고요. FOMC 회의 등 정책적인 이벤트로 인해서 글로벌 증시는 경기 추가 부양이 점진적으로 커지고 있는 시점입니다. FOMC 회의 요즘 단골 메뉴죠. 추가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데요. 6월 말 종료 예정인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연장 여부가 연장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장기 채권 매입도 지속적으로 시행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는데요. G20을 통해서 IMF 구제금융 재원 확충도 결정났습니다. 4,560억 달러인데요. 약 520조 원으로 지금 증액하기로 하면서 미국 다우지수의 상승을 견인한 것으로 지금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로존에 안 좋은 소식도 있습니다. 독일의 CDS 프리미엄이 급증하고 있는데요. 지난 3월 70 베이시스 포인트에서 지난밤 104 베이시스 포인트까지 급등한 모습인데요. 스페인 구제금융 지원 시에 대한 부담으로 작용할 듯 보이고요. 유럽 재정안정기금과 유로 안정화기구의 30%의 보증을 하고 있는 독일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G20에서 미국이 독일을 압박한 것도 작용한 것으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독일의 부담에 대해서 일조하고 있는 스페인이죠. 10년물 국채 금리가 7.2%까지 치솟았으며 마지노선 7%를 넘긴 상태로 해결의 실마리가 나오고 있지 않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현재 유로 달러를 보게 되면요. 1.22 부근에서 반등에 성공하고요. 1.267에서 반등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통화 쪽의 흐름은 일단 안정적으로 방향을 잡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국내 시장으로 돌아와서 좀 살펴보겠는데요. 국내 시장은 코스피 지수 밴드 상단 1920선 하고요. 밴드 하단 1850 정도로 제시되고 있고요. 삼성전자의 IT 군단과 현대차 3인방이 숨고르기 하고 있는 동안 그동안 낙폭과대 되돌림의 주도주 섹터들이 하나씩 나타나고 있습니다. 5조 원을 팔고 1조 원을 재매선 외인들의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심리적 지지 라인이죠. 1900선과 61선이 포진되어 있는 1920선 후반까지의 반등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61선의 각도가 우하향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 반등보다는 숨고르기라는 분석이 지배적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WTI죠. 서부 텍사스산 중진료 84불 안착으로 인해서 업황 개선 기대감에 정유 화학 섹터에 힘을 실어줄 것인지 분석이 되고 있는데요. 금일 같은 경우 이제 선물 시장의 흐름이 좀 더 중요하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베이시스가 상당히 양호한 개선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도 프로그램 매도 물량이 약 2,260억 정도 초래되면서 일단 지수를 압박하는 카드로 제시되고 있는데요. 1900선의 안착 여부가 일단 1920선까지 추가 반등하는지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관심 종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업체 인수 소식에 반등에 성공한 SK 하이닉스가 있고요. 유가 안정 시에 시세 탄력이 예상되는 SK 이노베이션, LG 화학이 있습니다. 특히 LG 화학의 경우는 LG 그룹의 약해진 모습으로 인해서 저평가된 국면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1900선 안착 여부 확인 이후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오늘 주셨던 정유화학주들은 지금 접근이 유연한 건가요? 아니면 1900선 안착 이후에 안정적으로 들어가는 게 좋은 건가요? 지금 같은 경우에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61선에서 좀 맞고 대밀리는 모습이 수급적으로 봤을 때 좀 점진적으로 개선되는 가능성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도 유효하지 않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정유화학주 지금부터 분할 매수 접근 가능하겠다라는 말씀 들어봤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여의도 리포트였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최병곤 샘플러스 전문위원을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장 흐름부터 먼저 볼까요? 네, 오늘도 시장이 강세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역시 시장은 우리 정치 격언이 틀린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시장은 걱정을 먹고 오른다라는 얘기를 항상 우리가 할 수 있는데요. 사실 주가가 반등 포인트를 잡고 올라서는 타이밍을 보면 항상 그 앞에 뭔가 악재가 있거나 불안 요소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하락을 했고 또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다 보니까 이제 시장이 또 다시 떨어질 수도 있다. 잠깐 반등이 나와도 또 다시 하락을 할 수도 있다. 이런 불안 심리에 휩싸이는 게 사실입니다. 근데 항상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시장이 반등에 성공을 하게 되면은
막상 투자자들은 그런 요소들 때문에 불안해서 계속 주식을 끌고 가지 못하는데 주가는 그동안 조정을 받았던 것 때문에 그런 불안 요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상승세를 타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시장이 사실은 불안한 요소가 많고 걱정이 많을 때 그 걱정을 밟고 올라선다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강세 흐름은 이제 계속해서 조금 더 지속될 가능성이 높고요. 시장도 어느 정도 그 상승 목표치 한 3분의 1 내지는 한 절반 정도는 올라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분간은 조금 더 강세를 띌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현재로선 종목을 그대로 보유를 하시거나 아니면은 잠깐 조정을 줄 때나 하루 이틀 정도 조정을 줄 때 저가 매수하는 전략이 좋겠고요. 일단 뭐 앞서도 제가 많이 강조를 드렸던 겁니다만은 그 매수 자체가 지금은 대형주는 사실 이제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그 유럽발 리스크라든지 이런 것들이 완전히 해소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대형주에 대한 매수는 시장 대표주들 말고는 잘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수익을 주거나 종목 장세로 펼쳐지는 종목들은 대부분 중소형 종목이나 뭐 아니면은 최근 들어서 이제 부각되기 시작한 중형 기술주들 이런 것들만 반등이 좀 나오는 편입니다. 그래서 시장의 방향성은 강세로 잡으시되 종목은 아직 대형주보다는 중형 종목들 쪽으로 포커스를 맞추시는 게 유리하다라고 판단이 돼요. 그리고 특히 이제 거래소 종목들도 내용이 좋긴 하지만은 아직까지는 저항이 많은 상황입니다. 하지만은 코스닥 시장에서는 지금 그 엔터테인먼트 종목군이나 그다음에 게임 업종이나 또 그 IT 부품주들 쪽의 흐름이 상당히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서는 매수가 유지가 잘 되고 또 잘 들어오는 상태라서 눌림 몫이 매수 타이밍을 잡는다든지 이렇게 방향을 잡으시는 게 좋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대형주보다는 좀 중형주 쪽으로 좀 더 집중을 해보자고 하셨는데요. 자, 그렇다면 포트폴리오 흐름은 어떻습니까? 네, 포트폴리오도 지금 현재로서는 상당히 순조로운 진행을 보이고 있는데요. 일단은 뭐 종목들 자체가 지금 현재로서는 큰 변화는 없습니다. 다만 어제 주가가 금감원의 기획조사 얘기가 나오면서 종목들이 좀 급락세를 타버린 종목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정시 테마라든지 그동안 테마로 분류됐던 종목들의 약세가 두드러졌었는데요. 사실 그 내용 자체가 개인들한테 상당히 피해를 끼치는 것도 사실이지만은 제가 판단하기에는 물론 뭐 그런 내용 자체가 여러 가지로 투자를 어렵게 만드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은 실제로는 그렇다고 해도 갈 종목은 그때 잠시 조정을 주고 또 다시 올라가는 상황을 만들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애초에 꺾어지기 시작해서 서서히 약세를 타는 종목들은 그런 하락 흐름이 나오는 것이 그 기획조사 발표 때문에 더 가속화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감원의 그런 발표 자체가 단기간에 충격을 준 건 사실이지만은 결국 주가가 갈 종목과 안 갈 종목이 구분되는 데는 별로 변화가 없을 것 같고요. 그러하기 때문에 어제 흐름이 강한 종목들 같은 경우는 그런 발표가 나왔을 때 순간적으로 출렁거리는 상황에서 오히려 저가 매수로 기회를 활용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그 한국전자 인증을 장중에 눌림목이 주어지고 크게 밀릴 때 매수 타이밍을 오히려 잡았습니다. 다만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그 상승 요인은 약간의 그 정치적인 문제로 엮여서 올라가는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은 단기 대응이나 그다음에 손절매 준수라든지 이런 위험 관리가 꼭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제 장중에 한참 밀려서 2,600원대까지 밀렸는데 어제 매수는 2,700원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목표가는 지금 현재로서는 3,100원 정도 보고 있고요. 손절가는 2,500원 정도로 좀 타이트하게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뭐 현재로서는 반등이 잘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반등이 나올 때도 주가가 지금 상승을 유지를 할지 아니면 또 다시 밀려날지는 아직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아주 강한 상승이 안 나온다면은 장중 조정 시 오늘도 공략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현재로서는 포트 내에서 크루셜텍이나 게임 하이의 진행이 상당히 견조합니다. N게임도 아직까지는 반등을 크게는 안 하고 있습니다만은 조만간 반등 포인트 또 잡아줄 걸로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보유 전략 쓰시면 되겠고요. 이지만 지금 정시 테마 때문에 좀 조정을 받았습니다만은 역시 또 반등 포인트 또 쉽게 잡힐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보유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최병권 전문위원과 함께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여러분께서 투자하시는데 크게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계속해서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하는 업종 스캐닝 시간입니다. 업종별로 상세하게 정리를 해드릴 텐데요. 자, 먼저 황규섭 전문가께서 IT 운수장비, 정유화학 업종의 흐름과 특징 종목을 살펴드릴 텐데 거의 전 업종이 현재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정리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현재 거의 전 업종이 상승 중에 있는데요. 일단 대형 IT주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전자 현재 네. 0.5% 정도 상승을 하고 있는데,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워낙에 대형주이다 보니까 수급에 의해서 올라간다고 보시면 되고, 좀 약간 특징적으로 보셔야 될 게 SK 하이닉스입니다.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아무래도 삼성전자보다는 제품 포트폴리오가 D램 쪽에 집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LP다 인수권이라든지 그런 게 마무리되고 나서 이제 D램 가격이 바닥을 찍었다는 얘기가 많기 때문에 재고 물량 축소로 인해서 올라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매물대 자체를 차트를 길게 보시더라도 매물대 자체를 지금 뚫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접근하셨다가 21선 근처에서 분할 매수해서 들어가시는 것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LG 디스플레이 한번 말씀드리겠는데요. 지금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 LCD 패널 가격이 많이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현재 LG전자에서 스마트폰을 5인치짜리 풀 HD 스마트폰을 출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 스마트폰 출시로 인해서 많은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삼성 모바일 디스플레이와 달리 상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LG에 직접 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1차 밴드로서 가장 상승이 유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의 뭐 전 업종 상승 중에 있고요. 삼성 전기 같은 경우에는 갤럭시 S3 모멘텀이 약간 떨어진다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아무래도 대형 부품주이다 보니까 가장 먼저 갔고 지금은 이제 갤럭시 S 테마로 접근을 한다면 중소형주, 뭐 신양이라든지 케이스 업체들 그런 쪽으로 접근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운수장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수장비 살펴보시면 진짜 지금 현대차, 기아차 모두 조금씩 상승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대형 완성차 업체보다는 지금 자동차 부품 쪽이 좀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에 지금 0.3%, 0.4% 정도 상승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매물대에 좀 부딪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며칠 전 제가 탐방도 다녀왔습니다만 기아차 같은 경우에 지금은 8만 원 안착한 이후에 좀 상승을 하고 있지만 회사 방문해 보니까 많은 호재가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일단 미국 판매 자체가 재고 일수가 2.4개월에서 1.8개월로 줄고 있고요. 중국 시장에서 K2 모멘텀이 일어나고 있고 내수 시장에서는 K3 모멘텀이 일어나고 있죠. 5월 달에 신차였던 K9이 1,500대 정도 팔렸는데 6월 달 예약 자체 그리고 판매 대수 자체가 2,500대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기아차 앞으로도 실적 모멘텀 한번 기대해 볼 수 있겠고요. 자동차 부품주 중에서는 역시 많이 오르지 못했던 현대모비스, 현대위아 오르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유화학 업종 보겠습니다. 정유화학 업종 같은 경우에는 정유화학 업종이 지금까지 많이 떨어졌던 이유가 중국 모멘텀이었는데요. 중국이 경기 부양을 하게 되면 가장 크게 영향을 받을 것이 정유화학 업종입니다.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 1분기 실적 상당히 잘 나왔죠. 아무리 그 인천 쪽에 새로 정유 시설을 짓는다고 해도 1년에 현금 창출 능력이 4조 원이 넘습니다. 4조 원이라는 것은 그거를 커버하고도 남는 수치이기 때문에 현재 주가에서 분할 매수 차원에서 접근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상대적으로 화학업종이 좀 안 좋았는데요. 화학업종 같은 경우에 원가가 가격에 전가되는 것이 한 1분기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유가가 좀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수혜를 많이 받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한화케미칼 같은 경우에 1.4% 정도 오르고 있는데요. 한화케미칼 같은 경우에 가장 많이 대주주 리스크라든지 기업 리스크 때문에 많이 떨어졌었는데 그 부분 좀 상쇄해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호남석유 같은 경우에 좀 상승폭이 큽니다. 3% 정도 상승을 하고 있는데 지금 매물대에 부딪혔기 때문에 21선 위로 올라가긴 했지만 매물대 부딪힌 거 확인하시고 접근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LG화학 같은 경우에 2차 전지에서도 LG화학 같은 경우에 이제 LG 주들이 모두 다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매물대 이거 확인하시고 접근하시고 기관하고 외국인들 수급 받쳐주고 있는 화학주 정유주기 때문에 지금 좀 접근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업종별로 일단 정리를 좀 해봤고요. 계속되는 업종별 정리는 철강, 기계, 그리고 금융과 건설 업종의 흐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선 철강, 기계, 건설, 그리고 금융 업종에 대해서 전반적인 지금 추세가
상향 추세로 바뀌고 있습니다. 지금 우선 철강, 금속부터 살펴보실 텐데요.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가 차트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지금 5일선이 21선 뚫고 여기 61선까지 올라가고 그 위에 매물대, 큰 매물대에 부딪혔지만 이거는 차익시 그 전에 샀던 사람들의 이제 이 부분에서 물렸던 사람들이 이제 내다 파는 그런 것으로 이제 잠깐의 조정으로 나타나지만 앞으로 이제 철강 업종 대부분이 이제 그 전에 1분기 사상 최악의 실적을 내면서 주가 하락을 이끌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업체들 간의 이제 구조조정 및 공장 폐쇄 그리고 이제 원가 하락이라는 그러한 이제 호재가 이제 겹치면서 최근 이제 주가 상승을 이끌고 있는 추세고요. 앞으로도 이제 3분기 내에서 이제 포스코 같은 경우는 40만 원 돌파를 하고 50만 원까지도 이제 갈 수 있는 그러한 이제 업종 내에서 이제 업체들의 노력으로 인해서 이제 실적 개선이 되는 그래서 이제 3분기 자체에서 이제 철강 업종은 이제 좀 지켜봐야 관심을 두고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철강 업종 내에서 포스코와 그리고 현대제철은 지금 5일선 지금 그동안 상승분에 대해서 이제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상승분에 대해서 이제 조정이 나오고 있는 5일선을 이제 지지를 하는 모습을 보이면 앞으로 이제 더 추가적인 상승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이제 그때 이제 5일선에 지지되는 모습을 보고 이제 들어가시자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고려아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딱 차트를 보시게 되시면 전반 이제 딱 골든 크로스의 전형적인 차트입니다. 그 5일선이 21선 뚫고 122선, 61선, 21선 다 뚫고 올라가는 형태에 있고 21선이 61선을 200일선을 뚫고 지금 올라가는 형상이 있습니다. 지금 이게 전형적인 골든 크로스의 형상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제 상승 탄력은 강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현대 하이스코죠. 그동안에 이제 V자 반등을 보여주면서 최근 주가 상승을 이끌어왔는데 하지만 지금 그 전에 이제 물렸던 이제 그 고객들이 이제 물렸던 투자자들이 이제 자기네들 이제 그 매물대를 이제 소화해내는 과정으로서 이제 앞으로 조금 더 이제 앞으로 추가적인 이제 조정이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앞으로도 상승 추세는 꾸준히 이어갈 거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계 쪽에 보시겠습니다. 기계 업종에 보시게 되면 이제 전반적으로 기계 업종은 이제 다 지금 상승 추세에 있습니다. 지금 하락하는 업종은 없고 다들 상승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계 업종의 대표적인 업종으로 보시게 되면 두산 인프라코죠. 두산 인프라코는 이제 중국 내에서 긴축 완화가 이제 되면서 중국 내에서 이제 수혜를 받을 중국 대표적인 수혜주고요. 그리고 미국 경기가 이번에 개선이 되면서 이제 기계 판매가 증가되었습니다. 그 건설 기계뿐만 아니라 공작 기계, 농기계 등 국내 기계 업체들의 수출 증가로 이제 기계 업종을 보실 때는 앞으로 미국도 중국도 중요하지만 미국도 다시 한번 봐야 되고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그 개도국이죠. 베트남 등에서도 이제 개도국 쪽에서도 이제 수요가 늘어나고 있어서 앞으로 기계 쪽에서 이제 충분한 상승도 아직도 이제 충분한 상승이 이끌어져 갈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인프라코어 같은 경우는 지금 주가가 지금 1,900원. 제가 생각하는 주가는 두산 인프라코어 같은 경우는 제가 생각하는 적정 주가는 22,000원에서 25,000원 사이입니다. 지금 가격대 19,100원을 지금 보이고 있는데요. 이 가격대는 지금 저점 매수가 가능하다고 보여지고요. 앞으로도 이제 지금 매수하시면 이제 수익률을 괜찮은 수익률을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두산중공업 최근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는 최근 바닥을 찍고 이제 상승하고 있는 중에 이제 그동안 상승분에 대해서 매물대 벽보다는 이제 박스권 상단에서 이제 조정을 보이는 모습입니다. 이제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계 쪽에서도 이제 두산 인프라코어 다음으로 가는 종목이 대표주인데 이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는 박스권 상단을 강하게 돌파하지 않는 이상은 당분간 추세 상승은 이어지겠지만 그래도 주가가 큰 상승 탄력은 별로 없어 보인다. 그렇게 보이고 이제 STX 엔진도 이제 최근 주가가 L자형으로 업황은 괜찮지만 주가는 L자형으로 당분간 조정이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기계 건설 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건설 쪽에서 이제 3분기 앞으로 이제 3분기를 이제 바라보셔야 되는데 3분기 업종 내에서는 건설 업종이 이제 좀 각광을 받을 거라고 제가 예상을 하는데요. 그 이유는 가격 모멘텀도 있고 이제 수주 모멘텀도 이제 지금 올해 이제 해외 수주 목표치가 520억 불인데 1분기 때는 수주가 100억 불로 20% 약 안 되는 수주액을 달성하면서 주가 하락을 이끌었지만 6월 이후에 297억 불이라는 그 확정됐거나 확정 예상이 되는 그 수주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하반기 때 520억 불 해외 수주 목표치는 충분히 달성할 거라고 컨센서스를 상회할 거라고 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건설 업종에 대해서는 최대한 관심을 보고 지켜보시자. 그 중에서도 현대건설, 삼성물산, 대우건설, GS건설 이 대형 업체들 그리고 대린산업까지 관심 있게 보시면 되는데요.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기간 순매수 수량인데 기간이 이제 매수를 하면서 바닥권에서 이제 탈피하는 모습. 지금 매물대에 부딪혔지만 그래도 지금 상승 추세로 전환을 하고 있다. 그리고 애널리스트들도 건설 업종에 대해서는 유심 있게 지금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삼성물산 삼성물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건설 업종 중에서도 최대 핫 이슈 탑픽이죠. 탑픽으로 보이는데요. 지금은 주가가 조정을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지만 이제 초반에 상승하고 이제 떨어지는 추세에 있지만 그래도 이제 외국인이 그동안에 이제 매수세가 강하게 오면서 이제 주가 바닥을 치고 이제 올라가는 현상 지금 앞으로 이제 전고점까지는 충분히 이제 가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GS건설 같은 경우도 이제 쌍바닥을 찍고 지금 매물대에 부딪혔지만 이거에 대한 조정은 앞으로 이제 6월 말까지 조정은 보일 것 같지만 그래도 7월달 이후에는 더 충분히 갈 수 있는 업종이다. 업체다. 그렇게 보시고요. 대우건설 대우건설도 지금 낙폭 대비 지금 주가가 반 이상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 어느 정도 조정을 보일 예상으로 보입니다. 지금 이제 건설 업종 대부분이 다 상당 부분 올라왔다가 지금 조정을 보이는 모습, 박스권에서 이제 이동하는 모습을 보일 거라고 제 예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대린산업 같은 경우는 아직 지금 주가가 바닥은 찍었지만 강한 상승세를 안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금융주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금융주에 대해서는 실적 전망은 상반기와 크게 다를 변화가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대외 변수죠. 유럽 문제에 따라서 은행주에 이제 등락을 폭을 보일 텐데요. 특히 근데 기업은행을 유심히 봐야 되는 게 지금 현재 실적 컨센서스 달성이 예상되는 은행은 기업은행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 기업은행에 이제 저평가되어 있는 지금 이 가격대를 사자. 그리고 이제 증권 업종을 보겠습니다. 증권 업종에 대해서는 지금 최근에 증권 업종에 대해서 화두가 돼 있는 업종이 이제 삼성증권하고 이제 키움증권인데요. 삼성증권 같은 경우는 영업 개선을 통해서 이제 실적이 개선이 되고요. 그리고 키움증권은 MTS 모바일 시장에 대해서 확장을 하고 있어서 이제 키움증권은 9만 원까지 제가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가격 대비는 이제 저평가돼서 지금 사실만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업종별 흐름 살펴봤고요. 계속해서 테마주 흐름 살펴봅니다. 황규섭 전문가님. 예, 제가 오늘 보고 있는 테마주는 제일 처음으로 먼저 말씀드릴 것이 AMO OLED 패널 제품들입니다. 아무래도 패널이나 소재 업체보다는 장비 쪽이 좀 강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 중에서 주성 엔지니어링보다는 AP 시스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P 시스템 같은 경우에 지금 크게 매물대에 부딪히고 있는 모습인데 이게 매물대에 부딪혀서 밀리는 것이 아니라 이격도가 많이 벌어졌습니다. 그동안 꾸준히 상승했던 부분에서 지금 고점에 와 있기 때문에 이격도가 벌어진 상황인데 13,000원까지 올 것 같지는 않고 13,500원 선까지 해서 좀 내려와서 조정을 받는다면 그때 매수해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준비한 테마가 가장 소개 보고 있는 게 게임주입니다. 게임주 같은 경우에 NC소프트의 대주주였던 대표였던 김택진 대표께서 어제
인터뷰를 하였는데 처음에 게임 업계에서 걱정했던 거는 그래도 개발 업체들이 열심히 살아가서 게임을 많이 개발하고 해외로 이제 다시 진출할 수 있을 것이다. 더 큰 뭐 퍼블리싱 업체를 힘에 업었으니까 더 크게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였는데 생각보다 넥슨에서 구조조정을 발표를 했죠. 구조조정 여파가 상당히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발자들만 300명에서 400명 정도가 구조조정이 되는데 그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중소개발 업체들은 많이 힘들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좋은 것이 모바일 게임 업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모바일 게임 업체 살펴보시면 여긴 안 나와 있는데 게임빌, 컴투스, 위메이드, 그리고 위메이드에서 소속된 게 조이맥스죠. 조이맥스 같은 경우에 이번에 모바일 게임사 4개 업체를 인수해서 그동안에 뭐 실패했던 다음에서 실패했던 그런 게임들을 다시 한번 재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예전에 네이트에서 서비스를 하였던 웹 게임들에 다시 한번 모바일로 승부를 보겠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위메이드 자회사인 조이맥스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게임빌 같은 경우에 아이폰 순위에서 요즘 상위권에 많이 랭크가 되고 있죠. 컴투스가 처음에는 좀 강세를 보였었는데 컴투스보다는 지금은 게임빌 9만원 초반선에서 접근하셔서 한 10만원 선까지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조심하셔야 될 게 이제 경기가 좀 확장되는 국면이라는 소리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게임주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시장에서 경기 민감주보다는 경기 방어주 성격을 많이 띠고 있기 때문에 좀 조심히 접근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카지노주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카지노주 같은 경우에 지금까지 파라다이스가 상당히 많이 상승을 하였는데 파라다이스 상승 배경을 보면 실적 모멘텀도 있지만 새로운 좀 수급이 좀 좋아지고 아무래도 기관들 수급이 좀 많이 몰렸다는 것이 파라다이스의 상승을 주도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코텍 같은 경우에 살펴보시면 장비 업체죠. 패널 카지노에서 모니터 같은 패널을 공급하는 업체인데 코텍 같은 경우에 재무조가 워낙 건실하고 회사 자체가 실적이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뭐 패널이 좀 바뀌는 시즌이 왔다고 합니다. 코텍 한번 살펴보시고 10,000원 아래에서 좀 잡으셔가지고 12,000원, 13,000원 정도까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테마주 흐름 이경일 팀장님은요. 예, 제가 오늘 테마주는 어제 강세를 보였던 엔터주입니다. 엔터주 같은 경우는 최근 실적도 지금 사상 최대 실적을 내비치고 있고 지금 그리고 수급도 어제 강한 매수세가 들어와서 이제 수급도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엔터주 같은 경우는 어제 다른 투자 전문가들도 많이 말씀을 하실 거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SM하고 YG 엔터테인먼트입니다. YG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는 제가 대표주를 뽑고 있는데 SM보다 YG 엔터테인먼트를 왜 대표주를 뽑고 있냐면 지금 현재 지금 엔터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반적인 다 상승을 보였지만 어제 크게 상승을 하고 거래량까지 포함이 되고 이제 그동안 기간이 조금씩 들어오다가 이제 어제 크게 한번 매수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더 이제 추가적인 이제 상승세가 강한 장대 양봉을 만들어서 이제 추가적인 상승을 이어질 거라고 보이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물대 부딪히는 이제 모습을 보이지만 그래도 2%대 지금 상승을 보이고 있고 오늘 그래도 이제 장 막판에 가면 이제 이 매물대를 강하게 뚫는 모습까지도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SN 같은 경우는 이제 YG 엔터테인먼트랑 SN 같은 경우는 이제 대표주죠. 엔터주의 대표주고 이제 상승 폭도 YG 엔터테인먼트가 3일간의 상승폭을 보면 SM이 더 컸습니다. 왜냐하면 3분기 실적도 괜찮고 이제 거래량도 터졌고 이제 K-팝 문화가 이제 K-컬처라는 이제 그런 단어까지 생기게끔 이제 만든 장본인의 이제 소녀시대와 이제 뭐 빅뱅 뭐 그런 투애니언 같은 이제 그런 가수들이 그런 문화까지도 이제 만들었던 그런 힘입어서 이제 이렇게 상승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음원 차트 때문에 음원 수익이 이제 개선이 되면서 로엔 같은 경우는 멜론을 확보하고 있어서 어제 상한가까지 갔다가 상한가를 못 가고 13%대의 상승을 보이고 있다가 오늘 같은 경우에는 어제 상한가를 가지 못해서 오늘은 이제 조정을 받는 모습. 어저께 상한가를
갔을 경우 오늘 이제 큰 갭 상승을 보일 수 있었을 텐데, 하지만 이제 그렇게 상한가를 가지 못해서 수급은 들어왔지만 오늘은 이제 조정받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릴 테마주는 이제 태양광입니다. 태양광 같은 경우는 이제 일본이 이제 일본이 태양광 산업에 적극적인 이제 지원을 한다는 그런 소식이 어제 큰 상승폭을 이끌었는데요. 그리고 OCI 같은 경우에는 지금 최근 며칠 사이에 그 상승폭을 보면서 20만 원대 돌파를 하면서 지금 21만 9,500원을 기록하고 있고, 오늘도 좋은 1.6% 상승을 하면서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웅진에너지가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태양광 같은 경우는 잘 보실게요. OCI도 지금 가격적 메리트도 충분히 있지만, 그래도 이제 오성 LST도 지금 어제 큰 상승폭을 보이고 오늘은 조정을 보이지만, 이제 오성 LST도 괜찮게 이제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 박스권 내에서 이 부분만 돌파를 하면 충분히 그 전고점이 14,200원까지 충분히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일본뿐만 아니라 미국과 중국에서 이제 태양광이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고, 그리고 이제 태양광 같은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크게 중국에서 이제 중견기업 이제 태양광 업체들이 이제 많이 이제 부도가 나면서 이제 크게 이제 생산량이 떨어지면서 이제 태양광 우리나라의 이제 태양광 업체들한테도 이제 좀 호재가 되면서 수출도 이제 좀 높아지면서 많은 호재가 되면서 이제 업체도 3분기 내에서 이제 점점 이제 회복 장세로 이제 돌아서지 않을까라는 이제 전망입니다. 회복세로 돌아설 전망이 보이고, 그리고 이제 그리고 나중에 보실 게 이제 비텍인데요. 비텍 같은 경우에는 태양광 업체이기도 하지만 방위산업주 업체로서도 이제 크게 상승 테마주로도 분류됩니다. 하지만 지금 최근 그 방위산업 이제 업체로서 이제 그런 테마성은 끝나고 이제 다시 주가가 제자리를 찾아왔다가 이제 다시 이제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앞으로 빅텍 또한 이제 큰 수익률을 볼 수 있는 업종 중에 하나입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황규섭 전문가, 로저스탁의 이경일 팀장 두 분과 함께 오늘 장 출발 전략 함께 짜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계속해서 동부증권 신논현역점의 김성원 차장을 연결하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현재 시장 상황부터 정리해 주십시오. 네, 미 증시는 연준의 부양 기대감에 소폭 상승 마감했습니다. 현재 코스피는 전일 뉴욕 증시 영향으로 9포인트 상승한 1901포인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업종이 상승하는 가운데 특히 전기전자와 증권이 1%대 상승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 2차 총선과 G20 정상회의 같은 굵직한 이벤트들이 끝났습니다. 이후에는 시장 대응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제 관심은 각국의 경기 부양 정책 공조가 얼마나 빨리 잘 작동하느냐에 달린 것으로 보입니다. 주가는 완만한 점진적인 상승을 기대해 볼 만합니다. 네, 자 그럼 오늘 준비하신 회사는 어디입니까? 네, 한상 기업 가운데 국내 증권 시장에 최초 상장된 라오스 내 자동차 판매 1등 업체 코라오 홀딩스입니다. 2011년 기준 매출 비중은 신차가 51%, 중고차가 27%, 오토바이 14%, 부품 및 AS 8%입니다. 라오스가 매년 8% 정도의 안정적 성장을 지속하면 물론 11월 아셈 회의와 메콩강 개발 프로젝트 등으로 코라홀딩스의 성장성도 함께 올라가고 있습니다. 라오스는 현재 빠른 국가 경제 발전에 힘입어서 국민소득 수준도 향상되고 있고 외국인 투자 자본도 유입돼 내수 시장이 활성화되면서 자동차 시장도 크게 성장 중입니다. 또한 신차 판매 비중을 높인 전략이 주요했으며 중고차 사업부도 업그레이드가 됐습니다. 코라홀딩스에서 신차를 구입한 소비자들에게 일정 기간 후 적정 가격에 이 차들을 다시 사들여서 중고차 사업부에서 재판매하는 대차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자 그렇다면 코라오 홀딩스 올해 적극적인 해외 시장 공략 전략을 편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들이 있습니까? 네, 캄보디아에 사무소를 오픈하면서 본격적 해외 시장 공략에 나섰습니다. 중장기 해외 진출 전략에 따라 미얀마와 베트남 등 라오스와 가까운 동남아 지역을 중점적으로 공략해 나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오세영 대표는 현재 라오스를 중심으로
인도차이나 반도 전역에서 인프라 건설 사업이 활발히 진행 중이어서 중장비 시장이 급속히 커지고 있다며 건설 중장비 사업이 본격화되는 2분기에는 괄목할 만한 성과를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올 목표 매출액은 2억 3천만 달러입니다. 지난해보다 40% 성장이 예상된다며 기존 사업과 함께 상용차, 건설 중장비 사업의 매출이 점차 가시화되고 있는 만큼 목표치를 웃돌 수도 있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코라보 홀딩스 구체적인 투자 전략은요? 네, 현 주가는 PER 14배, PBR 3.4배로 밸류에이션은 보통입니다. 기관 매수가 꾸준히 들어오면서 상승 추세는 유지하는 모습입니다. 성장 기대감에 약세장에서도 신고가를 경신하다가 약간 쉬어가는 모습입니다. 5일선인 13,000원 부근에서 분할 매수 접근하시고요. 방망이 짧게 잡고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매수가 12,400원에서 13,000원, 목표가 14,000원, 손절가 11,800원 제시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뭐 한상 기업의 대표적인 기업이죠. 특히 동남아 쪽에서 크게 활약을 펼치고 있는 대표적인 한상 기업이라고 하면 이제 코린도 인도네시아에 있는 그리고 라오스에 있는 코라오 홀딩스, 코라오 이 두 기업이 대표적일 텐데 그중에 오늘은 코라오 홀딩스에 대해서 추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지금까지 동부증권 신논현역점의 김성헌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리고 잠시 11시부터 시작하는 베스트 종목 상담 시간에는 종목 상담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시장 상황이 워낙 좀 상승을 하고 있긴 합니다만 불안합니다. 전일 뉴욕 증시라든가 유럽 증시에서도 미국에서 양적 완화 정책들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에 상승을 하긴 했습니다만 그동안 우리가 기대했다가 조금 이게 고꾸러지고 했던 전력이 몇 번 있었던 걸 보면은 뭐 오늘 내일 중에 좀 좋은 소식이 나와주면요 좋겠지만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 또 실망에 따라서 투심이 또 냉각될 가능성도 있으니까요. 그 점에 대해서는 여러분께서 충분히 헤아리시고 시장에 대한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걸 혼자서 결정하기는 참 쉽지 않으시죠? 자, 저희 베스트 종목 상담에 출연하는 최고의 전문가분들이 여러분이 이런저런 것들에 대해서 궁금해하신 점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요. 문자 013-3366-0110 그리고 02-3153-2610 번 전화로 상담을 주시면은 저희 전문가분들과 함께 많은 이야기 나누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출발 증시와이드 블로그가 탄생했습니다. 주식 자료 또 방송에서 시간 관계상 이게 준비해놓고 풀어놓지 못한 그런 정보들 많이들 저희가 거기에 쌓아놓고 있으니까요. 꼭 한번 들르셔가지고요. 많은 정보들 퍼가시기 바랍니다. 이벤트도 당연히 준비가 돼 있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두 분의 전문가님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잠시 후 2부에서 출발 증시와이드 이어가겠습니다.